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LA 등 남가주에 폭풍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6인치의 눈이 내려 산사태가 발생한 마운트 볼디는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겨울 폭풍으로 가뭄 지역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104주년 3일절을 맞아 LA 한인회를 비롯해 6개 한인단체들이 어제 연합기념식을 갖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행사 후 쇼핑몰을 돌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태극기 행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3월부터 푸드스탬프 수혜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튀르키예의 지진 참사를 계기로 LA 카운티 정부가 지진 피해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건물의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에서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이 연기금의 ESG, 환경과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만 보증 이행 법안을 비롯해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고 있는 대만을 지지하는 법안 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세대 모델 조립 비용을 현재 모델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신차 소개가 빠진 데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트위터가 최근 8번째 감원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세계 각지에서 서비스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감원에 따른 서비스 차질 우려가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수요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키로 결정할 경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주택 거래가 활발한 봄철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심각한 파열음이 발생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결국 공동 성명을 내놓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이 지난 한 해 미국의 정관계 로비에 쓴 금액이 대폭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갈등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막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 측은 대장동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서 구체적인 처분 방식을 정하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123대 117로 승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피닉스 선즈의 케빈 듀란트는 이적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샬럿과의 경기에서 23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토트넘이 FA컵에서 2부 리그 팀인 셰필드에게 0대1로 패해서 16강에 탈락했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는 했지만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남가주 LA를 비롯해 1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컨 카운티, LA 카운티, 컨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13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들 13개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번에 겨울 폭풍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그런 카운티들입니다. 주 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등 13개 카운티에 앞으로 적극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정부의 카운티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 카운티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조정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폭설로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들이 눈에 파묻혀 사실상 고립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캘리포니아주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원에 일단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에 계속됐던 비가 이제는 그쳤지만 쌀쌀한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오늘 추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해안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까지 떨어져서 매우 추운 날씨를 예보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경우에도 동부 지역에 이 결빙 경보가 내려졌고 최저 기온은 28도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졌던 이 폭풍으로 남가주 도로 곳곳 파톨 생겼죠. 운전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파톨은 좀 낫습니다. 싱크홀이 여기저기 발생해서 차량이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 위치한 산타폴라 고등학교 캠퍼스 바로 앞 도로에서 이 학교 교사의 차가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해 그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싱크홀에 빠질 당시에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싱크홀 발생 직후 이 학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고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이 산타폴라 고등학교 오늘까지도 수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칼스테이 LA 캠퍼스에도 싱크홀이 발생했고 다운타운과 피코 유니언에도 싱크홀이 생겨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 각별한 주의가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 폭풍 이후 어제 LA 일원에 강풍이 불어서 이날 LA 한인타운에 대규모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LA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부터 한인타운 항복판인 올림픽 블루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인근 두세 블럭에 걸쳐서 정전이 발생했고 정전 사태는 오후 서너 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한인 가정을 비롯해 기관과 업소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림픽 블루바드 교차로 인근의 웨스턴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LA 한인회관도 어제 전력 공급이 끊겨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마운티볼디가 눈사태 발생 후 폐쇄됐습니다. 마운티볼디에는 어제까지 무려 10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엄청난 양의 눈이 마운티볼디 로드를 뒤덮으면서 마운티볼디 리조트 결국 폐쇄됐습니다. 주차장에만 15피트 이상의 눈이 쌓인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절대로 마운티볼디에 폐쇄된 상태에서 모험을 감행하지 말라라고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운티볼디 리조트 인근에서 눈놀이 하는 것조차 모두 전면 금지한다라고 엔젤레스 국유림 측은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머홀랜드 드라이브 일부 구간은 오늘까지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24시간 동안 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머홀랜드 드라이브 일부 구간은 오늘까지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버리 클레스트 지역 머홀랜드 드라이브 콜드워터 캐년 애비뉴부터 딥 캐년 드라이브 사이 구간 오늘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모든 해변들에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는 4일 토요일 오전 8시까지 모든 LA 카운티 해변들에 주의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박테리아와 잔해물, 화학물질, 그 밖에 다른 위험물질들이 바다로 쓸려왔을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닥친 남가주 이제 꽃피는 3월입니다. 그런데 3월에도 자주 비와 눈 소식이 계속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이 3월에도 대기의 강 영향권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대기의 강이란 대량의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강처럼 긴 띠 형태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지에서 폭우와 수해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3월의 날씨를 확실하게 예측하긴 힘들다며 분명한 것은 올 3월은 평년보다 높은 강수량을 보일 뿐 아니라 추운 날씨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를 계기로 해서 LA 카운티 정부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키 지진 참사로 가주에 비권이 올 경우 지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직할제 안에 위치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8일 모임에서 카운티 직할지 내에 위치한 모든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과 LA 카운티가 소유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한해 앞으로 10년 내에 내진 공사를 마치도록 의견을 모으고 이를 조례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직할지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라 센터를 포함해 월롯, 로렌하이츠, 마리나 델레이, 아구라 힐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강진 피해가 막심했던 이유는 터키에 있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현재 가주에도 이 같은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의 수직 기둥과 각 층을 이루는 수평 면과의 결속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태에서 지진으로 좌우에 흔들림이 발생하면 철근 기둥이 파열되면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보통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들이 이 같은 결함이 있습니다. LA시와 산타모니카시, 웨스트할리우드시에서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내진 공사 의무화를 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지난 2015년에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고 2040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 외에도 일명 소프트 스토리라고 불리는 아파트 건물에도 내진 공사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스토리 빌딩은 보통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1층 주차장을 나무 기둥이 지탱하는 구조로 지진 발생 시에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직할지 내에 소프트 스토리 아파트 건물이 몇 차나 되는지 조사해서 강진 시 피해 규모를 가늠해 대응책을 세울 계획인데 이에 대해 LA론의 아파트 건물주 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렌트비를 다 못 걷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물주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내진 공사 비용 부담까지 지우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내진 공사 완료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도 너무 짧다는 불만도 건물 소유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오랜만에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9도가량 높아져서 60도대를 기록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낮에는 풍부한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한결 온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밤 기온도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에 크게 밑도는 상태입니다. 건강관리와 보온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차가운 날씨는 다음 주 초반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1도, 4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39도, 해안 지역은 58도, 4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5번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스타디움 웨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알론드라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 세플베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현재 3중 추돌로 첫 번째 레인과 두 번째 레인 차단돼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 105번 웨스트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3.1절을 맞아 LA 한인을 비롯해 6개 한인단체들이 104주년 3.1절 연합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일 타운 인근에 위치한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104주년 3.1절 연합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6개의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해 의미가 큽니다. LA 한인회의 주도로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 미주 3.1 여성 동지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LA, 그리고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 6개의 한인 애국단체들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존리 LA 시의원과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로컬 정치 지도자들, 타운 한인 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한 열사들의 후손들,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미주 3.1 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LA, 그리고 미주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한인단체장들과 존리 시의원과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이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이어 이와 코렐 합창단과 행코팍 초등학교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유관선 열사의 후손인 김양숙 씨는 이번 기념식에서 진행된 합창단의 공연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며 차세대 한인들의 뿌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유관순의 사촌언니세요. 그래가지고 그 독립운동 하셨던 것을 아까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얼마나 그냥 저분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은 그간의 한인들의 가주사회에 기여한 바가 자랑스럽고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으며 이번 기념식이 대단하다고 극찬했습니다. Proud about what happens here in Koreatow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contributed so much and so we're here to celebrate. 존리 시의원은 한인으로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lways important to recognize the struggle that Korean Americans had, especially, and I'm really happy. LA 한인회의 제임산 회장은 지난해 3.1절 기념식을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와 대한민국회가 따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함께 3.1절 행사 등 의미 있는 애국 행사는 단체들이 공동 주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애국단체 5군데랑 저희 한인회랑 제가 알기로는 오랜만에 다 같이 이제 3.1절 행사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협력적이었어요. 권성환 LA 부총영사입니다. 어린이들 합창 보면서 뭔지 모르게 좀 울컥한 느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동포사회가 크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기념식이 종료된 뒤에는 참가자들에게 쌀과 라면을 증정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타운 내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을 위한 행사 마련에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되새기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 한인회관에서는 어제 3.1절을 맞아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7년 브룩헤이든시에 이어서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건립 비용은 브룩헤이든시에 거주하는 미국인 데이비드 플린트 변호사가 인신매매 퇴치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기부한 5만 달러로 충당됐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지부가 어제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찾아 독립투사 후손의 집이라고 생긴 문패를 달았습니다.
이 지부는 국가보훈처와 따뜻한 동행의 후원을 받아서 하와이의 독립운동가 후손 가정을 방문해 이렇게 문패를 설치한 것입니다. 모두 60가구에 문패를 달았다고 합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총 120가구의 문패를 달 계획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방침에 따라서 이달인 3월부터는 푸드스탬프 수액도 줄게 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들어서부터 전국 저소득층 주민들이 받는 푸드스탬프 혜택이 축소됩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5월에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푸드스탬프 수혜폭은 이보다 더 빨리 이달부터 줄어듭니다. 전국에서 1,600만 가구가 코로나 비상사태 하에서 대폭 확대됐던 푸드스탬프 수혜를 이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부터 스냅이라고 불리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한 달에 평균 $95 정도 수혜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한 달에 평균 $250 정도 수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정책센터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로 푸드스탬프 예산이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 아래서보다 매달 $30억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팬데믹 하에서 하루에 수혜액을 1인당 $9씩 챙겼지만 이달부터는 하루에 $6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4,20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로 수혜폭이 줄어드는 시기가 하필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굶주림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내 주재원이나 유학생처럼 해외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재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국적법 조항은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가운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국으로 귀국한 복수 국적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CBB뱅크가 세금 보고 기간에 맞춰서 개인 은퇴 계좌 CD 프로모션을 3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2023 CBB와 함께하는 세이빙 플랜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 출시한 세이빙 상품입니다. CBB뱅크의 이번 상품은 은퇴 자산 관리와 세금 유예를 받는 전통 개인 은퇴 플랜으로 당장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대 금리 기간 12개월, 비교적으로 높은 4.3%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특별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며 신규 예치금에만 4.3%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최소 계좌 개설 금액은 $1,000이며 만기 시 동일한 예금 기간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LA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차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우스 LA 지역에 집중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2년 동안 LA시에서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는 모두 13,851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난 곳은 사우스 LA의 벌먼 애비뉴와 플로렌스 애비뉴로 모두 19건이 집계됐습니다. 또 맨체스터 애비뉴와 놀만드 애비뉴 교차로, 맨체스터 애비뉴와 벌먼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도 각각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유행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해 처음으로 승인할 전망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의 60세 이상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대형 제약사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를 역임한 성악가 박인수 교수가 LA에서 지난달 28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고 박인수 교수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줄리아드 음대에서 마리아 칼라스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로 남미와 유럽에서까지 주역 테너로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20여 년간 모교인 서울대 음대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며 300여 회가 넘는 오페라 공연에서 주역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989년에는 클래식과 가곡을 접목한 국민가요 이 향수를 가수 이동원 씨와 함께 불러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 박인수 교수의 유족으로는 부인 안희복 씨와 아들 박상준 씨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내일 열립니다. 장례 예배는 내일 3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LA 한국장의사에서 열립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LA 한국장의사에서 열립니다. 연락처는 전화 310-404-5555, 310-404-5555번으로 문의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많이 먹게 되는 영양제 바이타민 D 보충제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와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은 미국 노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D 보충제 섭취와 치매 간의 관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그룹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연구기관에 치매 진단을 받은 비율은 보충제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 D는 모든 그룹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었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또 치매 전조 증상 중 하나인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전에 복용을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토버페스트, 독일의 맥주 축제죠. 이 독일의 맥주 축제 남가주에서도 즐길 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매년 10월 독일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열렸던 곳 토렌스의 알파인 빌리지입니다. 이 독일제 소시지와 독일 맥주 등 독일 문화와 정치로 한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럽 여행객들, 유럽 이민자들 자주 찾았던 이 토렌스의 작은 독일 마을 알파인 빌리지가 매각과 함께 폐쇄되면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알파인 빌리지 내 마켓은 문을 닫고 영구 폐점했으며 입점 업소들도 새 소유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알파인 빌리지 지금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입점 업소 업주들은 퇴거 시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시간 계획, 앞으로의 계획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주나 폐업 등 향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 전주보다 2,000건이 감소한 1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7주 연속 20만 건 미만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주요 대기업들의 잇단 해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힘이 아직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종전 예상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이 노동시장은 좋고 인플레이션은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만 계속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수요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6% 감소해서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44% 급감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 말 7%를 돌파했다가 올해 1월에는 6.2%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에 지금 국채 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측하는 올해 최종금리 예상 구간도 올라가고 있는데 5.75%까지 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4%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넘은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탓에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기조를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10월 4.2%대까지 올라갔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준이 금리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면서 지난 1월 3.3% 수준까지 내려간 바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올해 최종 금리 구간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올해 최종 금리가 5.5에서 5.75% 구간까지 갈 확률은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구간인데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이른바 강경 매파 인사들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 이 수준을 내년까지 쭉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달 하순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시 금리 인상폭을 넓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I lean towards continuing to raise further, that I would continue to push up my policy path. And so I think my colleagues agree with me that the risk of under-tightening is the worst risk than the risk of over-tightening. 물가를 잡기 위해선 과한 긴축이 낫다라는 얘기인데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인사들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폭 조절에 들어가자마자 물가 오름폭이 다시 커지다 보니 연준은 긴축 고삐를 다시 세게 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살펴가며 경기 걱정, 환율 걱정해야 하는 나라들은 셈법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리 동결한 우리도 그럴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트위터가 최근 8번째 감원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이었던 어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대규모 감원에 따른 서비스 차질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이용자들은 로그인하면 트위터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문구가 나타난 이후에 타임라인에 새 트윗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는 회사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CEO가 주말인 지난 26일 8번째 감원을 발표한 이후 사흘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장애 외에도 머스크 인수 이후 또 다른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는 지난 28일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유럽연합의 지지 서명을 받아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한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과 알바니아, 유럽연합을 포함해 모두 62개 나라로 지난해의 2배 규모입니다. 안보리 절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특정 의제에 관한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이 의제는 다음 해에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3년간 안보리는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을 뿐 공식 회의는 개최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뭐 연방의회가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의원이 발의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대응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외화벌이에 이용해온 기업 3곳과 개인 2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건설 사업은 물론 조각상 같은 조형물을 만들어 조성한 달러를 북한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각상 수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더해 북한이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도 내놨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대화 대신 도발을 선택한 데 따른 경고인 셈입니다. It is the DPRK that has consistently ignored our very simple statement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반면 미 하원에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2021년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민주당 의원 19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다시 나서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Getting the bill passed through the House and the Senate would be an important step. But an even more important step is getting the administration to realize that people of America want to move in that direction. 미국 민주당 중진인 셔먼 의원은 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북미 대치 국면에서 대화 재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법안을 다시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심각한 파열음이 발생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결국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하고 현지 시간으로 2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G20 외교장관 회의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한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회의 기간 내내 여러 채널로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등으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의장 성명 내 대부분의 사안에 동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서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열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에서 123대 11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연승 이후 패배를 당해서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반전했습니다. 접전 끝에 역전승을 거둔데요. 어제 르브론 제임스 부상으로 빠져있죠. 앤서니 데이비스도 오른발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승리를 거둬서 값진 승리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바로 피닉스 선즈와 샬럿 간의 경기입니다. 케빈 듀란트가 피닉스 선즈 유니폼을 입고 뛴 어제 첫 경기에서 26분간 23득점을 올리면서 105대 91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크리스 폴이 좀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죠. 과연 피닉스 선즈가 올해는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지훈련을 마친 한국의 WBC 대표팀이 국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의 국내 첫 훈련은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연장전 승부치기를 대비한 비공개 작전 훈련이 끝나고 나서야 취재진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광판이 눈에 띄었는데 호주와 일본 대표팀 주요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 보였습니다. 전날 귀국해 피로가 염려됐던 선수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비공개 훈련을 실시한 이강철 감독도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니 저 몰랐어요. 왜 안 들으신가 했는데 에드먼 선수하고 김한석 선수가 와가지고 그런 거 작전 같은 거나 수비 시프트에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어진 공개 훈련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한국계 빅리거인 포미 현수 에드먼이었습니다.
스위치 타자답게 왼쪽 타석에선 날카로운 타구를 연신 만들어냈고 오른쪽에선 큼직한 외야 타구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루수와 유격수, 키스톤 콤비로 첫 호흡을 맞춘 김하성도 에드먼을 치켜세웠습니다. 첫날이지만 처음 보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 선수 입장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믿음이 생기고 서로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와 국가대표 유니폼을 처음 입게 된 에드먼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The jersey was definitely a different feeling, and to see Korea across the chest and Edmund on the back was very special, and I'm excited for that first game. 소집 이후 처음으로 30인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오늘 SSG 퓨처스 팀과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한편 한국의 1차전 상대 호주팀은 WBC에서 입을 유니폼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여유 넘치는 모습이었고 체코팀도 역시 적은 기적을 꿈꾸며 대회 선전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인 호주 대표팀이 거리에 나타났는데 분위기부터 색다릅니다. 모자엔 호주를 상징하는 알파벳 A가 쓰여 있고 하얀색 유니폼과 청록색 계통의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훈련에 몰두할 시점인 가운데 대부분의 선수가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와 호주의 조별리그 첫 경기는 일주일 후인 9일 열립니다. Obviously the shape of their diamond, looking outwards, and then encompassing by the diamond, which is what brings us together, is our circle beliefs, our circle reason why we're here, and then you've got the stars. 축구의 나라를 대표하는 팀답게 체코 대표팀 선수들이 공을 차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체코팀은 교사와 소방관 등으로 구성돼 직업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이겨 사상 처음 WBC에 진출했고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이자 체코팀 감독인 하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ig dream that small country. I hope that we can show that European baseball is important part of world baseball. 전세기를 탄 오타니가 일본에 도착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이 비행기의 편도 기준 비용이 우리 돈 약 1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지금 WBC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 파드레스 스프링 캠프에서 한국 대표팀에 합류한 상태죠. 이런 가운데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베테랑 이루수 르글렛 오도르, 예전에 텍사스에서 추신수 선수와 한솥밥을 먹던 선수여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오도르 선수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습니다. 오도르의 신체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약이 공식 발표되진 않았는데 곧 발표가 되겠죠. 피오리나의 피오리아 캠플렉스에 있는 샌디에고 스프링 캠프 클럽하우스에서는 현재 초청 선수 자격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FA컵에서 2부 리그팀 셰필드에게 0대1로 패해서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 KBS입니다.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왼발 슛입니다. 가마차기였는데 킥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중앙에서 중거리 슛 기회를 잡았지만 망설이다 결국 수비에 막혔고 후반 초반에도 루카스 모라의 패스를 받아 슛 공간을 확보했는데 첫 터치가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의 침묵 속에 토트넘은 2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선제 결승골을 내줘 탈락했습니다. 90분 풀타임 내내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 손흥민은 현지 매체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리그컵에 이어 FA컵에서도 탈락한 토트넘은 사실상 올 시즌도 무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부 리그 그림즈비 타운이 지능적인 페널티킥을 얻어내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2대1로 그림즈비 타운이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을 잡고 무려 84년 만에 8강에 오르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They did not stop singing throughout the whole first minute to the 9th minute. We had to dig deep and I just kept looking over to them and there was non-stop singing.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승세는 FA컵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가르나초의 환상적인 오른발 슛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프레드가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까지 터뜨려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